부동산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혹시나 걱정했던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대책으로 나온 취득세 인하 등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장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상당수 부동산 법안들이 통과됐다고는 하지만 시장을 살리기에는 다소 힘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는 통과된 법안들과 더불어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묘안은 없는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정기영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대거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특히 취득세 인하와 또 수직 증축 리모델링 허용 방안 등 이 굵직한 법안들이 통과가 됐는데요. 이들 법안들이 시행에 들어갔을 때 시장에 미치는 영향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계속 1년 동안 질질 끌어오다가 정기국회가 끝나는 어제 갑자기 상당히 빠른 속도로 통과가 됐습니다. 일단 그 취득세 연구 인하의 내용을 보면 그 6억 원을 못 미치는 6억 원 이하의 주택은 종전에 취득세율이 2%였는데 이제는 1%로 50%가 줄었고요. 네. 그다음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4%에서 3%로 1%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6억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종전 그대로 2%의 취득세율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은 혜택을 보게 되는 그 6억 원 이하 주택은 현재 전체 주택의 약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상당히 큰 혜택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그 인하 적용을 언제부터 할 거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이지만은 적용은 지난번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던 828, 즉 8월 28일로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경우에 과거에는 교육세까지 포함해서 2.2%의 취득세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네. 1,100만 원 정도의 취득세를 내게 됐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법을 적용하게 되면은 550만 원으로 줄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수직 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은 일단 대상은 15년 이상이 된 아파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해당이 되는 아파트를 그 리모델링 할 때 일단 3계층을 더 위로 올릴 수가 있고요. 가구 수는 15%를 늘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주로 그 강남권이라든지 분당, 평촌 같은 일기 신도시에 이런 그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가 많이 있고요. 네. 현재 한 30개 단지에서 2만 6천 가구 정도가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5년 이상 된 아파트는 대략 한 400만 가구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 재건축 사업 대상을 빼면은 한 100만 내지 150만 가구가 일단 15년 이상 된 가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그 취득세 인하라든지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에 따라서 일단은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좀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하고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에서 이러한 또 신호를 보내고 있다 해서 좀 부동산 시장에서는 약간 분위기가 뜰 것으로 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해 주셨듯이 취득세 인하는 이 대책 발표일인 8월 28일부터 이 소급 적용을 하기로 했는데요. 그렇다 보면 이미 취득세를 내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럼 이런 분들은 이 낸 세금을 되돌려 받아야 하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건가요? 네, 이미 그 8월 28일 소급하기 때문에 세금을 낸 분들은 환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환급 받는 것은 본인이 특별히 노력을 하지 않아도 정부에서 각 군청이나 구청에서 환급 대상자에게 그 우편으로 그 환급 지급 통지서를 발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연락처가 제대로 그 파악이 되지 않아서 네. 이러한 통지서 전달이 안 될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그 지방세 납부 사이트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위텍스라고 있는데요. 네. 그 위텍스에 들어가면 지방세 환급금 찾기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 통장 번호를 입력하고 신청을 하면 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환급 시기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시행일이 내년 1월 1일이기 때문에 아마 그 이후부터 환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취득세와 수직증축 리모델링 등 이 관련법 개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제는 이 시행에 들어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도 기대감이 큰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또 이 정책의 효과가 예상만큼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그 일부의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은 이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다. 네. 뭐 이런 표현도 쓰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 다주택자 양도세 그 중과를 폐지하자 하는 내용이 계속 금년 내내 거론됐었는데 이번에 이 부분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렇게 그 처리가 되지 않고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정부, 아니 국회의 그 의지, 그래서 앞으로 이 법이 제대로 정부에서 의도하는 대로 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 시장에 대한 그 부정적인 그 시각도 없잖아 있습니다. 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그 다주택자 그 양도세 중과 폐지 문제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그 외에도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라든지 계약갱신 청구권 뭐 이러한 여러 가지들이 아직까지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도 일단은 3계층 이상을 올리고 또 15가구 이상 15%까지 가구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는 있지만은 네. 만일 시장에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 주지 않으면은 일반 분양을 해서 아까 그 더 늘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분양을 해서 공사비에 충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사비에 충당을 해야만이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비용 부담이 크지가 않은데 네. 만일 시장에서 가격이 올라가 주지 않으면은 이 부담분이 결국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만큼 더 큰 비중으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해 주셨듯이 시장에서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문제, 그리고 이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하는 사실 이번에는 논의조차 되지 못한 것 같은데요. 이 아직까지는 여야의 입장 차이가 너무나도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양도세 중과 또 분양가 상한제 폐지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단 다주택자 그 양도세 중과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네. 일반적으로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즉 내가 판 가격에서 샀던 가격을 빼는 것이 자기 차익이 되겠죠. 네. 그 양도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현재 세율 체제를 보면은 6%에서 38%까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00만 원 이하의 차익이 발생했다. 그러면 6%의 양도소득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내게 하고요. 또 3억 원을 추구한다. 그러면 38%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2주택자인 경우에는 무려 50%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3주택자 이상은 60%의 양도소득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네. 그 부담이 상당히 큰 것이죠. 그런데 다행히 금년도에는 금년 12월 31일까지 이 적용을 좀 유예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적용을 해주지 않았고요. 그 내년도에도 또 유예를 해서 적용할 거냐, 뭐 일부 유예를 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아직 그래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다주택자들이 네. 이 주택을 더 사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제도는 2003년도에서 5년도 사이에 상당히 투기가 성행했던 때에 적용했던 법안이기 때문에 이제 폐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다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서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면서 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이 갈수록 다주택자들의 근심은 정말 점점 더 깊어갈 것 같은데요. 이 다주택자들의 행보에도 조금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요? 네, 지금 그 다주택자에 대한 그 중과세 폐지를 지금 계속 뭐 통과를 안 시키고 있는데요. 네. 지금 시장에서 보면은 일부 또 주택을 구입을 많이 하도록 아까 그 취득세 연구 인하도 마찬가지고요. 이 제도를 많이 그 주택을 구입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주택자를 굉장히 그 뭔가 그 세금으로서 옥죄는
그래서 이율 배반적인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부에서 유도하는 대로 그 주택을 살 거냐. 예를 들어서 지금 85제곱미터 이하 6억 이하의 주택은 네. 금년 말까지 사게 되면은 향후 5년 동안 양도소득세를 내질 않습니다. 그리고 85제곱미터 제곱미터 이상 중대형 민영주택도 분양할 때 청약 가점제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도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을 수가 있죠. 그뿐만이 아니라 임대주택 사업을 하게 되면 그 금리를 기존의 5%에서 3%로 또 낮춰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집을 많이 사도록 유도를 하면서도 또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를 중과하는 이런 약간 이율배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네. 약간 시장 혼란스럽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다음은 한때 빅딜설이 나오기까지 했던 이 전월세 상한제 이야기를 잠시 나눠보죠. 앞으로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처리될 것으로 보십니까? 전월세 상한제는 상당히 지금 뜨거운 감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기획재정부에서는 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국토교통부에서는 약간 좀 절충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분위기상으로.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을 하더라도 이 다주택자 아까 말씀드린 그 양도세 중과 폐지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 이런 것들이 통과가 된다면 약간 빅딜을 할 수도 있는 듯한 분위기로 가고 있고요. 역시 여당 내부에서도 이러한 빅딜설이 계속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는 명확히 이게 옳다 나쁘다 이야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일부 전문가들은 차라리 지역에 따라서 이 차등화를 하자. 그리고 임대인에게도 충분한 인센티브를 주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거겠군요. 지금까지 언급된 거 외에도 사실 이 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할 텐데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제 생각에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대안들이 많이 거론이 되고 네. 또 많이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상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국민들이 앞으로 국가가 어떤 쪽으로 방향을 갈 거냐 그 방향성을 명확히 읽어야 되고 네. 그래서 이것을 신뢰를 할 경우에 이제 심리적으로 좀 움직이게 되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국회에서 예를 들면은 아까 취득세 연구 인하 같은 경우도 지난 8.28 대책 때 나오고 이제 3개월이 지나서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에 관한 것도 지난 4.1 부동산 대책 때 거론됐던 건데 이제 8개월이 지나면서 이번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는 일반적인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정책을 빨리빨리 내놓고 있는데 국회에서 굉장히 이제 동작이 느리게 네. 이렇게 움직이면서 시장이 조금 살아날 듯 하다가 또 가라앉고 그러면서 앞으로도 과연 이대로 제대로 국회에서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진행할 것이냐 하는 회의감 때문에 또 부동산 시장이 약간 살아나다가 가라앉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러한 대안도 중요하지만은 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는 의지가 국가의 의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많은 대책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는 분위기를 보이다 보니까 이 건설업계 분위기도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이 건설업계 CEO들이 이 서승환 국토부 장관과의 조찬 자리에서 정말 많은 건의사항을 쏟아냈다고 하던데요. 그중에서 이 공공택지 기반 시설 설치 지원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짚어볼까요? 이 공공택지는 이제 LH공사가 팔 때 거기에 기반 시설을 이제 설치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LH공사가. 그래서 이걸 팔 때에 설치 비용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을 건설업체에서 사서 이제 개발을 하고 분양을 하게 되는데요. 이 기반 시설 설치가 늦다 보니까 건설업체에서 이 아파트 예를 들어 사업을 한다. 그래서 아파트를 짓더라도 분양이 제대로 되질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따른 그 적정한 그 보상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 예를 들면 저기 그 인천의 영종지구 같은 경우는 네. 2008년 이후에 한 20개 건설사가 분양 대금의 한 10%인 뭐 수십억씩을 일단 계약금으로 냈는데 이것을 전부 다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반 시설이 제대로 설치가 안 되고 또 물론 이 시장의 그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서 분양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네.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건설업체들이 분양받은 이 38개 필지 중에 실제 아파트가 들어선 것은 18%인 7개에 불과하다고 네. 합니다. 그리고 한강 신도시에서도 지금 10개 필지가 그 해약이 됐고요. 또 양주 옥정지구 같은 경우는 분양 필지 그 9개 중에 지금 4개 필지가 계약을 해지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그 영종지구에 그 땅을 샀던 그 L건설사의 사례를 보면 네. 그 당시 한 500억 원 정도의 분양 대금을 완납을 했습니다. 근데 6년이 지나도록 이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대출이자만 무려 100억 원 정도가 발생하는 이것이 지금 현재의 실상입니다. 네. 그래서 건설업체에서는 이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것을 빨리 해주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따른 그 보상을 좀 해달라라고 네.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이 건설사들이 계약금까지 포기하면서 이 토지 계약 해제를 허용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대로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네. 또 실제 사업을 해서 입주자들이 그 입주를 이제 하고 보니까 당초에는 주위에 뭐 여기 개발하고 저기 개발하고 각종 인프라가 어떻고 쭉 하면서 분양을 했는데 막상 입주하니까 자동차도 제대로 다니지 않고 굉장히 살기가 불편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입주자들 그리고 시공사 또 LH공사가 지금 집단 소송을 벌이고 있는 건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예 이렇게 기반시설 조성이 늦어질 바에는 그 당초 그 계약했던 것을 해제를 해달라 하고서 건설회사가 요구를 하는 것이죠. 네, 앞으로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될지 조금 더 네. 지켜봐야겠군요. 네, 이번에는 이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한 이 아이디어도 나왔죠. 바로 이 부동산 외국인 투자 이민제 대상에 이 주택을 포함하자는 건데요. 투자 이민제 사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활성화가 되지 않은 제도지 않습니까? 네네. 그 부동산 투자 이민제는 그 외국인이 국내에 이제 호텔이라든지 콘도, 무슨 별장, 이 펜션 같은 휴양시설에 네.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 경제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 거주 비자를 내주고 또 5년 뒤에는 그 영주권을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외국인 투자를 늘려서 그 지역 경제 그리고 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제 도입이 됐었고요. 네. 최초에 그 2010년도 2월 달에 그 제주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평창이라든지 그다음에 여수 그리고 영종도, 부산 이런 곳에서 순차적으로 지금 도입이 됐습니다. 참고로 이 투자 이민제가 실시된 그 제주도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지난 4일 날에 그 제주 헬스케어 타운이 그 분양을 실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분양을 한국인한테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그 중국인 대상으로 했어요. 그래서 중국어로 된 팜플렛이라든지 또 중국어로 그 설명도 하고요. 그랬는데 이 헬스타운 같은 경우는 중국의 그 국영 부동산 회사가 있습니다. 녹지그룹이라는 곳인데 무려 1조 한 1,000억 원 정도를 이곳에 이제 투자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휴양시설이라든지 의료시설, 그 연구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부터 이곳에 한 400실 규모의 콘도 분양을 시작했는데 네. 지금 한 60% 정도의 그 계약을 마칠 정도로 상당히 성황리에 진행이 됐고요. 이 콘도 가격만 해도 한 실당 한 7억 5천에서 한 8억 5천까지 네. 상당히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제주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중국 기업이 9개가 들어와 있고요. 무려 3조 원 정도의 지금 투자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주 비자를 받은 사람만 해도 네. 한 437명 정도로 지금 집계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금년 5월부터 그 해운대의 복합 리조트 인 그 LCT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투자 이민제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는 한 2만 평 부지에 호텔, 뭐 워터파크, 뭐 쇼핑몰, 아파트 등이 이제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장기 체류용 호텔이 560실 정도가 있는데 이 한 채당 한 실당 한 20억 정도로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560실이지만 벌써 이쪽에 계약하기를 희망하는 중국인이 이 800명을 넘어서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이 외국인 투자 이민제 점점 증가하는 추세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이 미분양 아파트를 외국인 투자 이민제 대상에 포함시키게 된다면 이 미분양 문제 조금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제 생각에는 미분양 아파트 해수하고는 약간 별개의 그런 내용 같은데 일단 지역별로 네. 외국인이 선호한 지역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도 뭐 한남동이라든지 뭐 설해마을이라든지 뭐 일부 그런 특징적인 지역들이 있는데 네. 이러한 그 입지적인 특성이 외국인 입맛에 맞아야 되고 또 상품의 그런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그 외국인들이 직접 투자하기에 예를 들어 휴양시설 같은 경우는 가끔 놀러 와서 좀 보낼 수도 있고 그래서 수요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미분양 아파트 해소에는 어느 정도 그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약간 회의적으로 네네. 보시는군요. 사실 미분양 아파트가 좀처럼 줄지 않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입지나 가격 면에서 이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일 텐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미분양 아파트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들이 필요할까요? 물론 이제 입지나 가격이 좀 불리한 여건에 있는 것들이 분양이 빨리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큰 틀에서 보게 되면은 결국은 이 부동산 시장이 좀 살아나고 앞으로 가격이 좀 오르지 않겠는가 하는 그 심리가 작용이 돼야만이 지금 사두면 나중에 좀 가치가 올라가겠지. 네. 비싼 가격에 팔 수 있겠지 하면서 미분양 물건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도적으로 한다면은 각종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네, 이 미분양 주택도 이 문제긴 하지만 또 이 지금 주택 시장을 살펴보면 이 매수세가 너무 취약하다는 것도 하나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정부도 이 점을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공유형 모기지라는 네, 대책을 네. 내놨는데요. 이번에 확대 시행을 하기로 했다고요. 네네. 지난번에 그 시범 적으로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유형 그 모기지는 네. 원래 이 전세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거 매매할 수 있도록 주택을 살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 취지로 도입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신청 자격이나 대상을 보면 부부 합산 소득이 연 7천만 원 이하가 되는 그 무주택 세대주야 됩니다. 그리고 대상 주택은 수도권이나 지방 광역시에 해당이 되고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가격도 6억 원 이하인 그 기존 아파트나 미분양 아파트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지원 내용이 아주 그 획기적입니다. 예를 들면 수익 공유형 모기지하고 손익 공유형 모기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수익 공유형 모기지는 2억 원 한도 내에서 주택 가격의 최대 70%까지 연리 1.5%의 아주 저금리로 이 대출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20년 동안 그 원리금을 이제 균등 그 상환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이익이 생기면 그 일부를 그 주택기금에서 환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손익공유형 같은 경우도 대출은 비슷하고 그 연 한 1% 정도의 아주 저금리를 적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 10월에 시범적으로 한번 사업을 했었는데요. 네. 그때 인터넷 접수 54분 만에 모두 마감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인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확대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2조 원이고 1만 5천 원을 대상으로 이게 소진될 때까지 진행하게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 공유형 모기지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예, 같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